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명지대학교의 정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학술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찌 보면 이게 제가 와서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인가 늘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 먼저 주제 강연해 주신 연사분께서 어찌 보면 20 그러니까 문학과 관련된 이제 경영 그런 쪽이라고 하면, 인문 쪽이라고 하면 저는 좀 기술과 이제 과학 쪽 얘기하는 이공 쪽 얘기를 아마 드리게 될 것 같고요. 앞에 연사님이 좀 약간 포괄적이고 넓은 시야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면, 저는 좀 구체적인 그런 제가 어떤 걸 연구해서 어떻게 사업화를 해나가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느꼈었던, 어찌 보면 좀 신앙 간증 같은 저희 개인적인 간증이 될 수 있는 형태의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열심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네, 첫 페이지서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인공지능, IoT 센서, 어찌 보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키워드가 이제 인공지능이 있고 이제 자율주행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박사를 할 때 미국에서 이제 맴스라는 분야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계공학과 교수가 왜 자동차나 배를 만들거나 기계류를 만들지 않고 굉장히 작은 IoT 센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이 현재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의 주요한 분야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그리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그냥 기존에는 이제 많은 건물들을 올리고 그냥 이게 큰 규모로 보면 그런 이제 시티였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시티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보행하다가 노인이나 장애인이 쓰러져요.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핵심 툴이 보통은 카메라고, 카메라가 컴퓨터 서버와 연결이 되어서 AI로 사람이 쓰러지거나 불이 나거나 어떤 이벤트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사우디의 비전, 이제 거기에 무슨 큰 도시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를 여기에 구현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IoT 센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스마트 시티 이외에도 자동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나라에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없지만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택시도 나와 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이제 여행하거나 가면 그런 택시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없고 택시는 갑니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테슬라라는 회사는 카메라를 차 주변에 이렇게 쭉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받은 영상을 컴퓨터 서버로 실시간 이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어떤 장애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길이 어떤 정해져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해서 그런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어찌 보면 센서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봐야 되고, 자동차를 무인으로 주행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센서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센서라고 했는데 좀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카메라가 혹시 우리 축구를 하거나 그럴 때 보면 막 빗물이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최근에 우리 이제 태풍이 한번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 태풍의 이제 영상을 기자들이 담으려고 이렇게 쭉 노력하고 그러는데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이렇게 아래로만 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바람 때문에 막 카메라 표면에 이렇게 그 빗방울들이 묻거나 그렇게 되면 얘가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됐습니다. 전에는 테레비가 좀 잠깐 뿌옇게 나오는데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에 있는 카메라는 사람이 쓰러지고 화재가 나는 걸 실시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의 센서는 실시간 이게 깨끗해야지 옆에 차가 있는지 사람이 없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어떤 빗물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을 묻게 되면 그런 이제 저희가 의존하는 그 센서라는 것, 카메라라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안전사고로 자율주행에선 이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하단의 동영상이 실제 우리나라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가 비가 오는 날 이런 센서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사고 예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합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카메라에 묻은 거 이렇게 닦아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쵸? 닦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와이퍼가 있잖아요, 유리. 그런데 지금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에만 8개의 카메라를 차 주변에 이렇게 두르고 있거든요. 근데 좀 더 정밀한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10여 개 이상의 카메라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는 되게 작거든요. 근데 그걸 닦으려고 굉장히 큰 모터 중심의 이런 와이퍼를 쓰게 되면 일단은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쓰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모터나 이런 것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지금은 어떤 것들을 활용하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보면 물 같은 거 튕기면 왜 우리 겨울철 파카에 보면 물이 이렇게 튕겨 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소수막 코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런 소수막 코팅을 보통은 카메라나 렌즈 앞부분에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빗방울들이 잘 안 묻고 보통은 그렇게 되는데, 아까 이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컴퓨터를 조작하는 게 아니어서 그 다음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시면, 여기에 보면 뒤에는 약간 이제 큰 부피의 물방울이 돌돌돌돌 계속 떨어지고요. 그 앞에 거는 약간 좀 작은 거 같은 게 이렇게 조금 돌돌돌돌 떨어지다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발수 코팅 아니면 소수막 코팅이라고 하는 기술은 그 물방울이나 이런 오염물을 떨쳐내는 데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큰 물방울에 대해서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작은 물방울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부피로 얘기하면 3 마이크로리터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작은 물방울은 제가 물방울을 이제 이런 데 붙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뜨려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저 정 교수가 3 마이크로리터라고 하는데 뭐 보이긴 하겠어? 매우 잘 보입니다. 우리가 3 마이크로미터는 되게 작은데요, 볼륨을 나타내는 리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스마트폰을 보셔도 상관이 없는데, 오른쪽이 제가 이제 제 회사 명함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쪽에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오른쪽 명함에서 상단부에 보면 물방울 같은 게 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운데 거서부터, 가운데 정도 크기가 되는 물방울서부터 표면에 묻으면 잘 안 떨어지게 되고요. 제일 작은, 제가 말씀드린 3 마이크로리터. 근데 명함에 저 정도면 사실 별로 작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물방울이 우리 자동차 운전하는 전면 유리에 붙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뭐 참고 가지. 그런데 카메라나 라이다와 같은 센서에 묻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이제 해결하는 그런 기술의 개발이 시급해졌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연구하던 기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물방울을 전기를 저는 막 주고 하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어느 날 이제 누군가가 남편 뭐 한대라고 했더니 우리 와이프가 나를 어떻게 나 하는 일을 어떻게 소개하나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다른 집사님한테 이렇게 남편 좀 성격이 이상해. 조그마한 물방울을 막 전기로 지져. 뭐 고문하는 사람으로 막 그 묘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해요. 아까 요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기를 주면 이렇게 물방울을 퍼뜨려 줄 수 있어요, 표면에서. 근데 그게 제가 석사 때부터 박사, 심지어 이제 삼성을 다닌 적도 있었는데 저걸로만 계속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앞으로 갔다가 다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 한번 다시 재생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갔다가 오시면, 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일단은 되긴 했는데, 그냥 제가 말로도 설명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과학기술인이라고 사람들이 저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사전적 그 뜻을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과학기술인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과학의 원리를 기술에 응용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를 잘 사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일을 하는 사람을 과학기술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는 이러한 그 표면 현상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이런 과학의 원리를 제가 기술화 시킨 게 여기 이제 드랍 프리 글라스라는 건데, 이 유리는 약간 좀 특별한 유리여가지고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리는 표면에 막 물방울이나 이런 것들이 묻으면 얘가 스스로 자기가 물방울이 묻은 걸 인지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셀프 클리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얘가 인지하고 스스로 이렇게 떨궈주는 이제 그런 유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엔 이런 기술이 없었냐? 와이퍼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런데 와이퍼는 우리가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다른 하나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열선인 것 같아요. 근데 열선은 우리가 자동차로 보면 사이드 미러에 열선 있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자동차 운전하시면서 비가 오는 날 사이드 미러에 빗방울이 튀잖아요. 그랬었을 때 한번 열선을 구동을 해보세요. 얼마나 빨리 물방울이 없어지는지. 문제는 빨리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동안 자율주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빨리 오염물을 인지하고 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술과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1000배 이상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장점들로 사실은 많은 그런 기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로 현재 저희는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2017년에 저희가 대학에서 연구하던 걸 가지고 연구실 기업을 만들었고요. 참 여러 그 분들의 많은 도움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기업이 많이 이제 안정화되고, 또 많은 곳에서 상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투자를 받았을 뿐더러 저희 같이 제조업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대 기업에 저희가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선정이 되기도 했었고, 2021년에는 그러니까 미래 이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때 한 200대 기업을 뽑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최우수 기업으로 당시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경기도의 유망 중소기업으로 또 선정이 되고, 용인시에 저희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비단 이렇게 이제 국내 이런 많은 수상뿐만 아니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쇼라고 하는 CES에서 5년 연속 수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단 한 번도 미술로 음악으로 상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제품으로 세계 최고의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뜻깊고 감사한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스마트 시티 쪽으로 적용을 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큰 그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현재 회사가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량 생산하지만 부가가치 높은 그런 제품 쪽의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안착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이제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제 자율운항 선박과 자율운행 자동차 쪽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 기술이 들어간 카메라를 해군 함정에 현재 싣고 다니면서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도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나 이런 것들을 실증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많은 상을 받았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그런 이제 오른쪽에 그 카메라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 제품이 23년에 최고 혁신상을 수상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저기 왼쪽에 그 움직이는 이미지처럼 우리가 이제 저 비가 오는 날에도 실시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거의 전국에 저희 제품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양 쪽 그리고 추후에는 자동차 쪽으로도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 그 상단에 있는 저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BMW랑 이제 실제 협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수행을 해나가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기술이 비단 제가 말씀드렸던 CCTV나 자동차 쪽 센서뿐만 아니고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전면 유리와 같은 이제 그런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미래에 확대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짧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전 이제 공돌이 공대 교수였고요. 경영 이런 쪽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됐고, 저 스스로 이제 그런 쪽 경영이나 이런 쪽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쪽 배우면서 또 이제 수업을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것들을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어떤 멘토링 받았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대학원 학생들 중심으로 이런 수업들을 저희가 이제 공대 캠퍼스 안에서 수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감히 잘못 주름 잡았다가 혼날 것 같아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쪽을 공부하면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앙트로프레너가 많았던 사회가 경제적으로 부강했었다라는 그런 말을 넘어서서 밑에 적혀 있는
단순히 발명가 또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사회의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고 이전의 왕과 귀족들이 향유하던 그런 그 독점적인 그런 그 부와 이런 것들을 일반인에게 나눠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큰 그 약간 마음의 뜨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 우리 사회를 봤었을 때 우리 사회는 정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인가? 많은 반성을 저도 했었습니다. 어느 순간 기업가 정신이 말라버린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뭐 여기 그 배우자, 자식 직업 선호도, 대학생 직업 선호도가 다 공무원이고 현재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저희 학교의 학생들도 무조건 대기업을 가길 원합니다. 안 되면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주 높진 않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쫓아서 어디 중견기업을 가겠다, 어디 가서 제가 뭐를 해보겠다라는 친구들은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좀 더 자기가 숨을 수 있을 것과 같은 대기업이나 이런 그 공무원 이런 쪽으로 들어가기를 많이들 희망하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전을 말라가고 있고 창업은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치킨집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치킨집이 커피점으로도 많이 옮겨갔습니다. 대부분 기업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나와서 하시고요. 아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가장 이제 인류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스타트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인터넷에서 떠도는 되게 재미난 그런 것들 보면 뭐 전자공학, 기계공학, 물리화학을 하던 나중에는 다 닭튀기게 되어 있다라는 뭐 닭튀김 수령 공식이라고 이걸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를 나와서 뭐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문이과를 나오지만 나중에는 다 과로사를 하거나 참 꿈이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려주고 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제 자랑 중에 하나인데요. 제 이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처음 들어왔었고 이 친구가 대학 처음 들어왔을 때는 들어왔을 때는 신앙이 없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저로 인해서 제가 신앙을 이 친구가 가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신 거고요. 근데 저희 실험실에 와서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이 친구가 저의 모습, 그러니까 약간 그 지도 교수의 그런 모습도 봤었던 게 약간의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때 굉장히 신앙이 깊었던 얘보다 1년 차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를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이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올해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가 저희 회사에 굉장히 기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작년에 MIT 리뷰가 뽑은 35세 이하의 혁신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친구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 사회에 던져야 되는 좋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의 제한으로 발표를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